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에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중간사 편. 저희가 중간사 역사 핵심 인물 알렉산더를 다루기 전에 그리스 전체 역사를 총 8번 영상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자멸하는 그리스 세계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그리스 세계, 소위 에필로그 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7년에 걸친 그리스 세계의 내전은 마침내 막을 내립니다. 한두 해의 감정적 충돌로 끝날 게 자멸에 가까운 장기전이 된 데는 아테네를 강타한 전염병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32년간 아테네의 태평성대를 이끌던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죽고 아테네는 거짓말처럼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당근 페리클레스가 죽지 않았다면 전쟁은 조기에 끝났을 겁니다. 이 정도면 전염병이 바꾼 세계사라 할 만하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 스파르타, 페르시아로 대표되는 당시 3대 강국의 운명을 모두 바꾸었습니다. 아테네는 막강 해군이 해체되면서 에게해 전역을 무대로 한 해양제국 시대의 막이 내립니다. 스파르타는 전쟁은 이겼지만 아테네가 했던 것처럼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합니다. 패권을 유지하려면 패권 아래에 있는 국가들을 이해시킬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군사력 외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는 전쟁 발발 3분의 1쯤 경과된 시점에 개입해 어부지리로 이오니아 지역을 되찾지만 이후 제국의 붕괴는 가속화됩니다. 주전 404년에 패배한 나라는 아테네였지만 반세기 후 패배한 나라는 그리스 전체였습니다. 더 이상 좁디 좁은 발칸반도 안에 700여 개의 도시국가들이 난립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기 때문이죠. 내전의 잿더미에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세계를 통일시키고 필립 2세, 알렉산더로 이어지는 세계화 시대, 진정한 의미의 제국 시대로 향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그리스 세계의 전후 처리 과정, 이 와중에 벌어진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후 아테네는 30인 정권의 과두 정치로 이행합니다. 스파르타의 압력도 있었지만 100년에 걸친 민주정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과두 정치의 지도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플라톤의 외삼촌인 크리티아스였습니다. 30인 과두정은 반대파에 대한 무차별 살해가 자행된 공포정치 시대였습니다. 결국 스파르타의 수수방관 속에 과두파와 민주파의 내란이 발발하며 아테네는 다시 쑥대밭이 됩니다. 과두파가 패배하고 아테네는 다시 민주정이 회복되지만 아테네가 다시 옛날과 같은 번영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과도 같았죠. 인재는 유출되고 일반인은 먹고 살기 위해 용병으로 호구지책을 삼습니다. 그것도 과거 적국이었던 페르시아 용병으로. 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만 하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경제는 폭망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열립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막을 내린 지 5년 후 멜레토스의 고발로 소크라테스 재판이 열립니다. 죄목은 그리스 신에 대한 신앙심 부족, 아테네 청년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었죠. 소크라테스는 징집되면 군복무도 기피하지 않았고 선출되면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돈을 받고 철학을 파는 소피스트들과 달리 철학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건 배심원으로 선출된 500명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360대 140으로 유죄. 배심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자신들과 달리 재판정에서도 평온을 유지한 채 변론을 하는 소크라테스에게 분노를 폭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75년 생애에서 아테네의 영광과 굴욕을 모두 경험한 소크라테스는 담담히 사형을 받아들입니다. 평생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은 소크라테스지만 글로 쓴 작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는 법이죠.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 스승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 크리톤,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네.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나. 소크라테스는 주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자신의 철학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테네의 저력은 은은하게 빛을 발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태어난 프락시틸레스는 페이디아스, 미론을 계승한 고전기 조형예술의 최종 주자로서 재능을 꽃피웁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철학학교 아카데미아를 세웠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케이온을 세우죠. 하드웨어가 박살난 상황에서 아테네는 이처럼 소프트 파워로서 명맥을 유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스파르타는 건국 이후 중대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정체성의 위기였죠. 극소수의 스파르타 시민이 90%의 노예층을 다스리며 사회계층을 고정화시켜 300년간 유지해온 스파르타였죠.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무장 보병인 시민이 죽어나가면서 스파르타는 어쩔 수 없이 군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노예들도 군사로 징집한 겁니다. 게다가 상류층 시민이 아니어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의 향방을 가른 결정전은 전부 아웃사이더의 몫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를 무찌르고 시칠리아를 정복한 길리포스, 칼키디아를 정복한 브라시다스, 27년 내전을 매조지한 아이고스 포타모이 해전의 영웅 리산드로스, 이들은 모두 아웃사이더였죠. 반면 엘리트 시민의 정규군은 매년 아티카 지방을 침공해 경작지만 망쳐놓고 돌아오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전쟁 승패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심히 영양가 없는 전투들이었죠. 이건 마치 매회 주자는 보냈지만 득점에는 실패하는 주전들. 그런데 혹시나 해서 2군 후보를 냈는데 말루 홈런을 쳐서 끝내기 승리를 했을 때, 자, 이 상황에서 팀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게다가 스파르타의 승리는 이오니아 지방을 페르시아에게 바치는 역적지를 동반해서 얻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은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탈레스, 피타고라스, 히포크라테스, 헤로도토스가 전부 이 지역 출신이죠. 과거 3번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은 이오니아 지방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100년도 안 돼 스파르타는 이 지역을 적국 페르시아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이런 매국 행위로 인해 스파르타에 대한 그리스인의 감정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그럼에도 스파르타의 패권 시대가 15년이나 지속된 것은 고린도, 테베, 아테네의 행보가 일치되지 않아서였죠. 스파르타의 패권 시대는 국관이 명관임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시대였습니다. 아테네보다 한술 더 떠 노골적인 내정 간섭과 억압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죠. 패권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우산 아래에 있는 국가들을 이해시킬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스파르타는 군사력 외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스파르타 유적지는 거의 폐허에 가깝습니다. 어느덧 다른 도시국가들이 성장하고 만년 2인자인 테베와 벌인 레욱트라 전투에서 패하면서 스파르타의 패권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죠. 국관이 명관이란 말처럼 아테네보다 더 악랄한 스파르타의 패권에 도시국가들은 마냥 숨죽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에 맞선 반기의 선봉에 테베가 나섰습니다. 테베는 아테네, 스파르타 등 고대 엘리트 도시국가들에 비하면 존재감이 미약하던 만년 2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테베에는 걸출한 지도자 2명이 있었습니다. 정치가인 펠로피다스와 철학도인 에파미논다스. 둘은 조국 테베에 대한 사랑과 스파르타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이들의 지도 아래 테베는 군사개혁을 단행했는데 당시 테베의 인질로 잡혀있던 마케도니아의 필립이
이를 벤치마킹하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 훗날 최강 마케도니아 군대를 조련합니다.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 시킨 게 필립의 아들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에서 거대 항공모함인 페르시아를 격침시킨 군대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테베에 있다는 겁니다. 테베에는 이외에도 동성연애자 150쌍으로 이루어진 신성부대라는 최강 정예병이 있었습니다. 주전 371년 마침내 테베는 스파르타의 패권에 맞서는 운명의 결전을 벌입니다. 바로 레욱트라 전투죠.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는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고 패권은 테베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테베의 패권은 겨우 10년도 못 가죠. 소수 정예병의 한계랄까. 애초에 테베는 군사로 쓸만한 선수층이 너무 얇았기 때문이죠. 주전 362년 테베뿐 아니라 그리스 전체의 운명을 가를 만티네아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스 본토에서 그리스인끼리 싸운 가장 큰 규모의 전투였죠. 그리스 역사를 기록한 크세노포는 이 전투를 끝으로 붓을 내렸습니다. 그리스 전체 도시국가들이 둘로 나눠 싸운 이 전투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더 나아가 테베를 이어 선두에 나설 패권 국가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전투였던 거죠. 전쟁이 끝나고 3년 후 마케도니아에서 필립이 23세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인임에도 늘 천덕꾸러기로 무시만 받아오던 마케도니아의 패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전체 역사를 총 8개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간사 역사의 핵심 인물인 알렉산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